미국 생활의 소소한 정보를 나누는 한걸음식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시애틀의 집값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텍사스, 오레곤, 조지아 영상에서 45만 불 내외의 집들을 주로 보여드렸는데 시애틀은 집값이 많이 올라 그 예산으로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곳은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시애틀, 벨뷰, 타코마로 나누어 지역의 중간 가격에 해당하는 집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애틀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애틀은 스타벅스가 시작된 곳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보잉의 제조 공장이 있는 곳이고 100마일 북쪽에는 캐나다 국경이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하는 많은 물동량이 미국에 도착하는 항구이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밤이 길고 비가 많이 내려 레인시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구가 빨리 증가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 음악 도시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재즈 음악의 거장 레이 찰스나 퀸시 존스가 초기 시절 음악을 한 곳이고 지미 핸드릭스나 헐트 같은 락 음악 대가나 그룹들이 음악을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19세기까지는 목재 산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으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알래스카 골드러시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시애틀은 큰 경제적인 도약을 이루게 됩니다. 이어서 조선업이 큰 붐을 이루고 수출입 항구로서의 역할은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1929년 시작된 대공황과 1934년 큰 해상 파업을 겪으며 시애틀은 침체로 빠져듭니다. 이때 항구 도시로서의 물동량을 대부분 LA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시애틀은 1939년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전쟁을 통하여 비행기 제조업이 황금기를 맞으며 보잉사가 위치한 시애틀은 다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시애틀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하여 발전을 이룬 아이러니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잉은 2001년 본사를 분리하여 시카고로 옮겼으나 공장은 아직도 시애틀에 위치하여 이 지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성장에 자신감을 얻은 시애틀은 1962년 세계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 기간 천만의 방문객이 시애틀을 찾았고 시애틀은 이제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유명한 스페이스 니들 타워나 모노레일은 이때 건설되었습니다. 1979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본사를 뉴멕시코주 알바커크에서 시애틀 벨뷰로 옮기며 시애틀은 전통 제조업 도시에서 첨단 산업 기술 도시로 다시 한 단계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후 아마존과 스타벅스가 자리 잡으며 시애틀은 커피향이 변하는 첨단 산업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시애틀의 주택가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인구 증가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최근까지도 인구 증가율이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가 많고 주소득세가 없는 것이 인구를 계속 끌어들이는 당근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제한되어 공급은 늘지 않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 집값은 당연히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매도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미국 내 주택거래 중간 가격인 45만 불 근처의 주택들을 주로 보여드렸는데 이곳에서는 그 정도 예산으로는 집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시애틀은 주택 구매자들이 소득의 54%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시애틀 인근 지역의 주택거래 중간 가격은 표와 같습니다. 벨뷰 지역의 주택가격은 주택가격이 높기로 유명한 실리콘밸리의 주택가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택거래 중간 가격이 160만 불에 이릅니다. 시애틀의 인구는 2024년 기준 약 78만이고 광역권으로는 약 4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400만의 광역권 인구는 미국에서 15번째 인구 크기입니다. 이곳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에서 인구가 빨리 증가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실업률은 11.1%에서 2.5%로 떨어졌고 매년 평균 5만 8천 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집값이 150% 올랐습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점점 더 외곽으로 나가게 되고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워 시간대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미국 내에서 한인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로 적지 않은 교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코리아타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페더럴웨이와 린우드 지역에 한인 상점이 많이 모여 있어 실질적인 코리아타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는 약 5만 명 이상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애틀 광역권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시애틀 시내에는 약 6,600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민이 많은 것은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군데 H마트의 존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료에는 10만 이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민 통계가 고무줄인 것은 이곳도 다른 곳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시애틀 내에서 한인 인구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코드 98108 지역은 한인 인구 비율이 10.34%로 가장 높습니다. 그 외 98118 지역과 98178 지역도 교민 비율이 높습니다. 시애틀에서 교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50만 불 이하의 주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벨뷰, 시애틀, 타코마로 지역별로 나누어 지역의 중간 가격에 해당하는 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여 타코마에서는 50만 불, 시내에서는 80만 불, 벨뷰 지역에서는 160만 불 주변의 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H마트가 가까운 곳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타코마 지역의 집을 보겠습니다. 47만 5천 불의 가격으로 3개의 침실에 하나의 욕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집이다 보니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불편하겠네요. 마당은 8,900 스퀘어피트로 넓은 편입니다. H마트가 2마일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 편리할 것 같습니다. 1층에 큰 다이닝룸과 침실이 있고 2층에 2개의 침실이 있습니다. 마당은 펜스가 되어 있고 2대가 주차할 수 있는 차고가 있습니다. 태양광이 설치되어 전기세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지하실이 커서 창고나 놀이 공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학교가 가깝고 쇼핑센터에 가깝습니다. 지난 10년 집값이 2배 올랐습니다. 재산세와 보험료로 한 달에 500불 정도를 지출합니다. 학구는 안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애틀에 있는 집을 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중간 가격은 90만 불이고 지금 보시는 집은 82만 9천 불입니다. 4개 침실에 2개의 욕실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건축된 집이나 5년 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부엌, 사이딩, 페인트, 벽난로, 히터, 욕실 바닥 난방, 도어와 덱, 말 그대로 집 전체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집에서 레니어 마운틴이 보이며 상가와 도보거리에 있어 편리합니다. 버스 정거장이 한 블록 거리에 있으며 I-5 고속도로를 5분 안에 탈 수 있습니다. 5마일 거리에 H마트가 있으며 집값이 지난 10년간 150%가 올랐습니다. 세금과 보험으로 한 달에 840불이 들어갑니다. 학군이 매우 우수하고 특히 초등학교 학군이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집은 시애틀 지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벨뷰 지역입니다. 이곳의 중간 가격은 무려 160만 불입니다. 지금 보실 집은 침실 3개에 화장실 2개인 구조로 1957년에 건축되었고 150만 불의 시장에 나왔습니다. 멋진 산과 스카이라인 전망을 자랑하는 이 집은 마당이 넓고 뒷마당에 파티오가 있으며 학교가 가깝고 벨뷰 중심가에 위치해 쇼핑과 외식이 편리합니다. 잔디 깎기 힘들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 집입니다. 더운 여름날 잔디 한번 깎고 나면 바로 후회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집값이 84% 올랐습니다. 앞에서 본 타코마나 시애틀에 비하여 조금 덜 올랐습니다. H마트가 7분 거리에 있으며 세금과 보험으로 한 달에 1,500불이 필요합니다. 집값이 비싸니 세금 부담도 큽니다. 학군이 아주 좋습니다. 이 동네 집값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고압선이 가까이 지나가는 것이 좀 걸립니다. 오늘은 시애틀 주변 지역의 집값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10년 집값이 2배 이상 오른 지역이 많아 놀랐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트래픽이 점점 심해지면 이 지역의 매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날이 일찍 어두워지는 것을 제외하면 주소득세가 없고 고소득의 일자리가 많은 워싱턴주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보고 싶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상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시애틀이었습니다. 미국 생활의 소소한 정보를 나누는 한 걸음씩 채널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